안녕하세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일본이 금리가 있는 세계로 복귀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이미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중단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경기 침체의 기간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금리로 계속 이제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 뉴스는 2024년 7월과 10월에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일본은 2007년 2월 이후에 금리를 계속 낮췄습니다.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2016년 2월에는요. 금리가 바닥을 뚫고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단 말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손해가 나니까 대신 투자를 더 해라, 더 쓰라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버블 붕괴를 경험한 자산 폭락을 경험한 일본인들은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되려 돈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나베 부인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일본의 돈을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엔캐리라 그래서 그런 투자하는 그런 방식들도 많았습니다. 일본의 국민들은요, 이제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성장률도 떨어지면서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갔죠. 그랬던 이제 일본이 최근에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2023년에 3.1%를 찍었어요. 4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3년에 1.4%였는데 일본이 1.7%를 찍었어요. 한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일본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다. 앞으로 일본은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일본에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물가 이상으로 이제 올리겠다라고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비력을 이제 받쳐주기 위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임금도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일본이 최근에 이제 임금 인상률이 5.28%랍니다. 5.28%.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5%대 인상률입니다. 왜겠습니까? 일본이 엔저로 수출 호조와 여러 가지 실적들이 좋아지니까 일본 기업들이 그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국은요, 매우 안 좋아지고 있죠. 일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고령층들이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노인들에 대한 의료 비용 부담도 이제 줄어들고 이제 상속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이제 후손들에게 이제 자산을 물려주고 이러는 것들 때문에 소비 여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반대로 한국은요, 앞으로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의료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양 비용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은 정반대의 상황이다. 앞으로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고 일본은 더 좋아질 것이고 일본은 좀 더 젊어지고 한국은 더욱더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0.1%, 0.2% 정도밖에 안 올릴 거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이 있는 세계로 진입한다라는 건 분명히 다른 의미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일본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기대가 아마 터져 나올 겁니다. 왜겠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기 때문인 거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단기 금리 유도 목표를 0%에서 0.1%로 인상했죠. 이것 또한 17년 만의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은 엔화 강세 요인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앞으로 계속해서 엔화가 강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가 매우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게 미국이나 유럽은요, EU는 올해 6월달부터 기준금리를 낮춘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은 반대로 금리를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엔화 가치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일본 기업과 해외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악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이 현실들이 우리의 삶들이
앞으로 많이 안 좋아질 것이다.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걱정들이 안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야 되는데 별일 없어야 되는데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과 한국 영원한 이제 라이벌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한국에 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일본에 가서 여행할 때 일본 엔화 가치가 올라서 아마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엔화 가치가 낮아서 가서 쇼핑하고 이래저래 하면 괜찮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엔화가 이제 비싸지면 우리가 이제 일본에 가서 여행을 하는 것도 마냥 이제 이렇게 쓰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이 좀 많이 빡빡해질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일본이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는요 일본과 경쟁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본과 협의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우리 자체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좀 더 확보하고 좀 더 휘둘리지 않게끔 하려면 부채를 줄여야 되고요. 기업이나 가게나 소비 여력을 재산을 저축을 많이 해서 축적을 좀 해놔야 그게 내공이 되고 힘이 돼서 한국의 경제도 기업의 경제도 가게의 경제도 좀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래저래 일본이 2024년에 최소 한두 번은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좀 많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 기존에는 수월하게 생각해 왔는데 앞으로는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좀 더 조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승승장구하고 더 좋아지고 괜찮아진다. 그런 만큼 우리네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염려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게 요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도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래저래 일본이 금리 인상이 있는 세계로 진입한다는 얘기가 우리 개개인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일본의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확실한 건 우리네 현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